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오늘 생생법률쇼에서는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인사를 모시고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만나보는 생생초대석 함께 하는데요. 최근 북한이 집속탄을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습니다. 이 무기는 전쟁 양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위협으로 평가되는데요. 여기에 미국과 이란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까지 맞물리면서 김정은 정권의 선택과 계산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북한의 군사 전략부터 권력 구도, 한반도의 미래까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센터장님 찾는 곳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법률 방송에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국제 정세가 또 정세니만큼 네. 센터장님한테 좀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들도 좀 많은데 오늘 네. 좋은 얘기, 많은 얘기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법률쇼 화요일의 특별한 만남 생생초대석. 오늘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북한의 전략과 선택이라는 주제로 문성묵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집속탄을 장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포 11라형 시험 발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수백 개의 자탄이 공중에서 확산되면서 축구장 수십 개의 면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단순한 무기 시험을 넘어서 이것이 메시지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던데요. 센터장님, 이번 실험의 본질적 의도 좀 김정은 체제에서 무엇이라고 좀 보시나요? 예, 이제 우리가 북한의 이런 무기 시험을 예. 볼 때 예. 군사적 차원에서도 좀 접근해서 볼 필요가 있고 예. 또 정치적 차원에서 볼 필요도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군사적 차원에서 본다면 예.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근에 이제 금년 들어서 예. 9차 당 대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북한에서 당 대회는 뭐 예. 가장 큰 대회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북한이라는 체제의 예.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예. 또 주민들을 결속해서 한 방향으로 예. 나아가고자 하는 예. 그런 이제 대회라고 볼 수 있고 예. 그 대회에 이어서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7년 만에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예. 선거도 하고 예. 출범을 또 시켰습니다. 예. 김정은이 직접 시정연설도 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예.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좀 주목해 볼 부분들은 예. 김정은이 어쨌든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전 8차 당대회 때와 좀 차이점은 뭐냐면 예. 그 전에는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예. 이제는 핵 무력과 함께 예. 소위 말하는 재래식 무력. 아, 예. 그걸 북한에서는 상용 전력이라고 아, 하는데 예. 상용 무력이라고 하는데 예. 이걸 함께 발전시키겠다라는 아, 네. 그런 이제 선언을 하고 그런 노선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격변하는 국제 정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격변하고 있죠. 예. 2022년에 그렇죠.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예. 했고 2023년에는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타격을 예. 했고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어지고 있고 예. 특히 2월 28일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는 소위 네. 말하는 장대한 분노 작전이 예. 지금까지 사실 뭐 휴전입니다만 지금까지 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은 군사 행보를 아주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8,000톤급 핵동력 추진 잠수함도 공개를 하고 예. 그리고 뭡니까? ICBM 타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ICBM 그 새로운 로켓 엔진 시험 그 분출 시험도 또
했었고요. 예. 그것과 함께 지금 오늘 주제로 처음으로 말씀하신 예. 화성포 10일 예. 이 원래 이 모체는 화성포 10일이죠. 아, 예. 그 화성포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북한판 이스칸데르. 아, 이스칸데르는 네. 소련 무기거든요. 예, 예. 탄도미사일입니다. 예. 사거리가 대략 한 300, 500, 예. 또 연장된 그 탄도 있습니다만 아, 예. 그걸 모체로 해서 지금 10일 라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사거리가 예. 짧아졌어요. 아, 사거리가 한 130km. 네. 뭐 그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예. 악마의 무기, 아, 이 확산탄, 집속탄. 네, 예. 집속탄, 그걸 예, 예. 확산탄이라고 말하기도 예, 예, 하고요. 예. 이 집속탄을 장착을 해서 네. 이걸 발사하는 네. 그런 이제 실험을 했는데 네, 네. 말하자면 무기를 다양화하는 거죠. 예, 예. 무기를 발사하는 플랫폼, 발사대도 예, 예. 다양화하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한국과 미국의 요격 능력, 예. 대응 능력을 피해서 예, 예. 기습적으로 예, 예. 큰 피해를 주려고 하는 아, 네. 그런 의도가 이제 군사적 네, 네. 의도라고 네. 이제 볼 수 있다면 네, 네. 정치적으로 보면 예, 예. 지금 김정은이 2023년 말에 예. 남북 관계를 예.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 네. 우리는 교전국 관계다. 아. 제1의 적이다. 네. 주적이다. 예. 따라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예. 영토를 평정해 버리겠다. 네, 네, 네. 그리고 남한을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예, 예. 이런 위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예. 그리고 올해도 당대회를 통해서 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그 의지를 다시금 명확하게 했어요. 예. 이국가론, 예. 적대적 이국가론. 예. 이렇게 말하자면 자 이제 대화를 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대화와 교류나 협력을 통해서 무슨 통일 이런 거 안 하겠다. 예.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음.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은 극대화 시켜나가는 것이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군사적 의도 또 정치적 의도 이런 네. 것을 함께 봐야 되는데 네. 정치적 의도에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 김정은 정권이 예. 사실 15년이 됐죠. 예, 예. 2011년 말에 예. 아버지가 죽고 권력을 이어받고 세월이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15년 동안 예. 사실 김정은이 한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도 아마 별로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본인이 한 거는 핵무기 강화한 네, 거, 네. 미사일 수백 발 쏜 거. 네. 그러니까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렸다라는 예. 걸 대단한 자랑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북한 예.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예. 김정은 1인 중심의 예. 공고한 체제, 예. 세습 체제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네. 그런 정치적 의도도 네. 함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사실 뭐 김정은이 뭘 했냐 15년 동안 사실 저도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정상회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 그때 2018년 1월 예. 김정은이 육성으로 신년사라는 걸 발표했어요. 예. 그 뒤로는 뭐 신년사 같은 거 잘 안 예. 했는데 예. 그 신년사를 발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예. 나는 남북 관계를 그들은 북남 관계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예. 북남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네. 근데 사실은요 2017년까지는 예. 김정은이 핵실험을 4번이나 하고 예. 그리고 2017년 11월에 화성 15 예.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예, 예. 다음에 예.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어요. 예. 예. 그리고 이듬해 1월에 예.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겠다. 네.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 성공을 기원한다. 예. 결국은 그게 이제 남북 관계 예. 단절됐던 남북 관계를 예. 다시 복원을 하고 예. 2018년에 김정은이 조건부 비핵화지만 비핵화 언급을 하면서 예. 남북 정상회담, 예. 미북 정상회담 예. 그런 회담들이 이어졌지만 예. 결국은 뭐 아시다시피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이 되면서 예. 사실 모든 게 이제 예. 중단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강경 노선으로 전환하는 예. 그런 계기가 됐었죠. 2019년에 하노이 노딜이 되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금 이 기회가 사실 그때와 다른 어떤 북한의
체제 유지나 혹은 북한의 생각의 변화, 특히나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 이란이 북한하고의 거의 무기 거래가 가장 많은 국가로 좀 분류가 되는데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혹은 김정은이 지금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위치에서의 메시지,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 상황 혹은 만나고 싶어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시죠. 예, 예.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예. 대통령의 그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일기 임기, 1차 임기 시기에 예. 김정은을 3번을 만났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예. 이제 3번이나 만나고 예. 그리고 사실은 하노이 노딜이 됐지만 예, 예. 그해 또 중순에 예.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또 한 번 만났었죠. 예, 예,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낙선했다가 예, 예. 다시 이제 2기 임기를 그러니까요. 47대 네, 네.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을 예. 했는데 그 취임식 할 때 작년 1월 달이었죠. 예, 예. 취임식 할 때 김정은이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김정은하고 친하다. 아, 김정은 그렇죠. 좋다. 예, 예. 그리고 또 북한을 핵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뉴클리어 뭐 파워 스테이트 뭐 이런 얘기를 네. 좀 했는데 이게 뭐냐면 김정은이 듣고 싶은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나고 싶다. 공식적으로 사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핵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발언들. 예, 그러니까 뭐 그 발언을 놓고 야, 이 미국이 북한을 정말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야.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예.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이 북한하고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기술을 좀 공유를 하고 있고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결속력이 강한 집단인데 지금 이 이란을 공격하는 부분이 북한에게 미친 영향은 좀 뭘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 제가 덜 드렸습니다만 예, 예. 어쨌든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작년 11월, 예. 10월 말, 11월 초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했죠. 그렇죠. 예. 근데 김정은이 사실은 뭐 반응을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예. 절대로 안 만나겠다. 예. 만나려고 하지 마라. 예.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트럼프와 안 만나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예, 그렇죠. 그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또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관련된 꿈을 줘버리면 예.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김정은도 사실 트럼프를 만날 필요가 있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건 뭐냐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트럼프를 통해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네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재를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일부 핵실험을 내려놓고 그리고 제재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노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김정은은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김정은도 만나고 싶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2018, 19년 이후에 벌써 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김정은도 핵 능력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에게 달라진 점이 뭐냐?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든든한 뒷배를 얻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아주 김정은이 날개같이 나타나가지고 네네. 우크라이나 특히 푸틴에게는 정말 무기, 군수기지 역할을 지금까지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 병력도 발병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봤을 때 지금 이란 타격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김정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잘했다 나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기 직전에 맞은 거거든요. 네. 이란이 만약에 북한같이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때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일찍이 가지기를 너무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란의 하메네이가 그렇게 비명에 갔고 네. 그 이전에도 핵을 내려놓고 간 가다피도 있어요. 네네. 리비아의 가다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아, 내가 핵을 가진 건 잘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핵을 내려놓는 일은 없을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등골이 오싹했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능력이 그 참수 작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다면 네. 미국이 마음 먹으면 북한 참수 작전 못 하겠습니까? 할 수 네. 있거든요. 네네. 물론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못 할 거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번에 보십시오.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 사실 동맹이나 그러니까요. 다름없어요. 근데 근데 아무런 뭐라고 액션을 뭐 못하고 했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가 뭐 그냥 말로만 뭐 예. 미국 비난하고 예. 말로는 뭐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이란에게 해준 게 예.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지금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중국은 이미 동맹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저 나라들이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네. 내가 열심히 이 능력을 개발을 해서 네. 미국이 나를 때리지 못하도록 해야 네.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네. 여러 가지 무기, 집속탄이라고 하는 네네. 무기도 그 차원에서 나온 거라고 사실 볼수 뭐 있습니다. 센터장님한테 사실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네. 이 뭐 과거 리비아의 카다피 얘기 좀 해주셨는데 네. 카다피가 핵을 포기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또 맞이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좀 하메네이의 좀 죽음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보유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강화됐을 것 같으신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만 아마 북한과 이란과 북한 상황이 예.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 타격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 핵을 네.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 90년대 초부터 30년이 넘게 노력을 했지만 예. 북한 비핵화는 실패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끊임없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속였거든요. 예. 처음에는 우리는 핵 보유할 네. 의지도 없다, 없다. 능력도 없다. 예. 그렇게 하다가 기습적으로 네. NPT를 탈퇴하고 네. 그리고 1차 핵실험 그렇게 해서 6번을 핵실험을 했거든요. 예. 자,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란이 농축 이 우라늄, 우라늄이요? 예. 고농축 우라늄 60% 고농축 우라늄 441kg. 예. 이거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에서, 사찰 과정에서 예. 확인한 예. 그 내용인데 이거는 수주 내의 핵폭탄으로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무기급 네. 우라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예. 결국 선택은 무력, 군사력을 사용한 해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런 작전의 결심의 동기를 북한이 부여한 거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은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니까 감히 이란과 북한은 다르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군사 행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 계산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는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한 핵국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 핵 보유를 뭐 원점으로 돌리거나 이건 불가능하다. 이 비핵화를 우리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것은 태평양 물이 마르는 걸 기대하는 것과 같고 네. 사막에 모래가 없어지는 거를 네네. 원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제 핵에 대한 집착이 그만큼 강해진 거다. 네, 사실 아까 또 8차 당대회에서 9차 당대회로 넘어갈 때 바뀐 것이 상용무력에 좀 관심도가 옮겨갔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핵무기 관련된 부분은 방금 얘기해 주신 거랑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김정은은 우리는 이제 핵무기는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다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도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이 핵무기가 실제로 워킹되지 않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실제로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핵무기로 ICBM에 실어서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 전부 다 타격을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는 그럼 가장 위협적인 남한, 우리나라죠. 대한민국을 이제 타격할 수 있는 상용 무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스칸데르를 좀 개량을 한 부분이겠죠. 이 화성포 11라형이요.
비거리가 136km로 줄어들었다라는 내용만 봐도 타격을 어디를 할 거냐?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아니니까 뭐 일본이나 한국인데 136km 떨어진 곳은 사실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발사를 했다라는 건 결국은 나만 대한민국 봐라. 우리 이런 무기 이제 상용 무기 9차 당대를 거치면서 상용 무기에 대한 부분, 특히나 집속탄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뭐 평택 미군 기지나 오산 공군 기지까지도 포함이 되죠. 서울 불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전쟁의 위협이 가시적으로 또 온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죠.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 KAD-MD로 이런 위협을 좀 제거가 가능은 할지, 단거리 미사일들 좀 이렇게 방어가 가능할지요, 네. 센터장님. 자, 우선 예. 김정은이 이제 핵무력과 상용무력 예. 이걸 병진하겠다라고 하는 예. 노선을 네. 채택한 그 예. 배경을 보면 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예. 핵무기는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이게 아시다시피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때린 이 러시아도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항이 심했잖아요. 예. 거기에 따라서 러시아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는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쓰는 순간 자기도 끝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무기는 억제력을 발휘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예. 그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는 것은 자기도 끝을 각오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걸 보면 네.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는 무기는 예. 상용 무기, 재래식 무기가 주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전쟁 수행 능력 부분에서 핵무기는 사실 좀 필요가 없고. 아니요, 그 약간 핵무기 좀, 자체가 네. 이제 전쟁의 역량을 뒷받침해주는 네. 든든한 그 뒷배기는 배경은 하지만. 되기는 하지만 예. 실제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핵무기가 사용된 전례는 1945년 네, 8월 밖에 딱 한 번밖에 예.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때릴 때 뭐 이란을 석기시대 같이 예. 만들겠다라고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 핵무기 핵무기 쓰시려고 쓰는 거 하는 아니야? 겁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핵무기 절대 안 쓴다. 예. 그리고 핵무기를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했듯이 예. 핵무기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닌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재래식 전력은 병력은 북한이 많지만 예. 실제 질적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열세라고 하는 거를 예. 김정은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부지런히 이걸 강화해야 되겠다. 근데 마침 러시아의 든든한 뒷배, 예. 러시아에게 그 구닥다리 포탄들 예. 주고 예. 이제 러시아로부터 신형 무기, 새로운 자료들 이런 거 받아가지고 예. 이제 부지런히 예. 이 재래식 무기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 집속탄 말이죠. 예. 이게 탄도 미사일 말이죠. 이 사거리와 탄두의 무게가 반비례합니다. 예. 말하자면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를 큰 걸 쓸 수 있어요. 예. 그럼 집속탄 다탄두를 많이 많이 들어갈 수 실어서 있고. 짧은 거리를 날려보낼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집속탄을 지금 김정은이가 생각하느냐. 예. 이 공군력이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열세거든요. 열세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집속탄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예. 이 비행장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그다음에 항만 예. 그 배도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열세거든요. 예. 그냥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 음. 초토화시키기 위한 전쟁 그런 초반에 목적으로 전쟁 초반에 모두 한다요. 초토화시킨다. 그런 건데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예. KAMD 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죠. 예. 이게 그런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고고도에서부터 사드 그리고 이제 엘셈, 패트리어트, 우리 이제 천궁2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 이렇게 해서 다층 요격망을 가지고 북한의 어떤 미사일이 날라오더라도 이 고고도로부터 저고도까지 이제 이걸 거르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걸 피하겠다는 게 이제 북한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도 보면 이란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을 맞아요. 피해서 이 집속탄 가지고 맞습니다. 피해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북한이 집속탄 아직은 제가 볼 땐 이게 실전 배치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북한 스스로도 이번에 시험 발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북한은 시험 발사하면서 실전 배치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볼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어쨌든 이걸 만약에 고도 한 40km, 30km 상공에서 예. 이걸 터트려 가지고 예. 광범위하게 퍼뜨리면 예. 사실 우리가 제한되는 건 맞죠. 상당히 좀 예. 중요한 부분인 것 예. 같은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 특히나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의 어떤 아이언돔을 격파하는 데 있어서 집속탄이 먹히는구나. 다른 미사일들은 잘 안 먹혔는데 네. 집속탄이 먹히는구나라는 걸 좀 보고 이게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저 다층의 어떤 고고도부터 저고도까지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집속탄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좀 학습하게 된 걸까요?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 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KAMD만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들었죠. 예. 한국형 삼축 체계 예. 첫 번째가 예. 킬 체인이거든요. 예, 그렇죠. 킬 체인이고 그다음에 KAMD,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KMPR입니다. 예. 대량 응징 보복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집속탄이 이제 날라오지 않습니까? 예. 발사가 되면 예. 우리가 한미 정찰 자산을 가지고 예. 북한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북한이 이 집속탄 화성 11라형 예. 발사하는 것도 사전에 우리가 다 포착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사실 휴전 정전 상태이고 예. 북한이 뭐 최근에 우리를 직접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 예. 때문에 우리가 뭐 직접 대응은 하지 않지만 예. 그러나 만약에 상황이 악화돼서 예. 우리가 만약에 군사적 충돌 상태, 예. 전쟁 상태에 들어간다. 예. 그러면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킬 체인이 작동이 돼야죠. 예. 아예 발사부터 못하게 미리 타격을 해버려야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발사가 우리가 만약에 그걸 피해서 날라오면 하강되기 전에 예. 이 올라올 때에서 이게 다탄두로 분리가 펼쳐지기 되죠. 분리되기 전에 이걸 타격을 하는 건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놓고 예.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을 때 이 예. 밑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대응 체계도 우리는 구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집속탄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이거는 악마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게 너무 이 사람을 무차별로 살상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좀 그래서 규모가 크다는 말씀이시죠.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네. 이걸 사용 금지 조약이 예. 이미 타결이 돼 있어요. 네이팜탄이 집속탄인가요? 네이팜탄은 아닙니다. 좀 다른 건가요? 예. 다른 겁니다만 예. 그러나 어쨌든 집속탄을 포함해서 예. 이 인간을 살상하는 게 비인도주의적인 그런 무기들 예. 이런 무기들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네. 북한 여기 가입 안 했죠. 네. 사실은 한국도 가입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도 타탄도 이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네네. 이런 미사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휴전 다시 말해 휴전이라는 건 전쟁을 멈춰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 우리도 사실은 예.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걸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예. 미국도 가입 안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 좀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현재 미국 내에서 전쟁 여파로 경제 지표하고 트럼프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돌파구가 좀 절실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이 회담이 좀 결렬이 되면서 좀 안 되면서 김정은 카드를 좀 꺼낼 거다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어쨌든 두 번의 정상회담을 또 했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건 트럼프 말고는 없지 않느냐라는 약간 그런 여론도 있고 둘 다 약간 좀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많이들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둘은 이번에 또 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둘 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만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센터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만날 가능성은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래 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이 4월 중순이었잖아요. 4월 중순이었는데 이란 중동 사태로 인해서 한 달이 연기가 됐죠. 5월 중순으로.
지금 현재 상황 기준으로 보면 예. 과연 앞으로 이제 한 보름여 정도 남았는데 예. 이 기간 동안 중동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예. 과연 이제 베이징을 방문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예. 지금으로서는 뭐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만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성사될 가능성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 최근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예. 평양을 방문했어요. 예. 그래서 김정은도 직접 만났거든요. 예. 물론 왕이 부장이 평양에 간 것은 작년 9월 예. 김정은이 베이징에 가서 예. 그렇죠. 이 시 주석을 만나고 예.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예. 복원을 하고 예.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 간 건 맞습니다만 네. 혹시나 5월에 있을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예. 그러면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물론 지금 미중 간의 현안도 많지만 예. 이 참에 트럼프가 원하는 예. 그 북한 카드, 김정은 예. 카드를 시진핑 주석이 좀 성사시켜주는 다리를 놓으면서 그런 예. 계기가 된다면 예. 자기도 좀 면이 그렇죠. 오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진핑이 이란과의 이 예. 관계 때문에 예. 최근에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세컨더리 보이콧 예. 지금 3자 제재를 지금 하고 예. 있고 예. 지금 이란으로부터 들여오는 원유, 이란 원유의 80%를 중국이 예. 그동안 우회적으로 예. 싼 가격에 수입을 해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예. 많이 예. 봤는데 예. 지금 미국이 거기에 대해 손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런 카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보내고 아. 김정은의 의중을 타진하고 네.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네. 그런 플랜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나름 추정도 해볼 수 있는데 네네. 이번 뭐 5월 중순 사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물리적으로 네. 5월 달에 만나기 어렵다면 예. 뭐 늘 시기는 열려 있는 거니까 예. 언제라도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을 만나기를 원하고 네. 김정은도 그걸 뭐 거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아마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그러잖아요. 이번에 예. 그 총격 예.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본인은 물론 이제 위기에서 예. 본인은 이제 안전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 세 번째 그렇죠. 지금 암살의 네. 표적이 예. 그렇죠. 됐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링컨 대통령 같이 예. 이렇게 위대한 분들이 이런 암살의 총격에 위협이 있다. 암살의 위험을 당한다. 음. 이게 본인의 마음 속에는 아마도 이제 두 번의 임기를 한 대통령으로서 예. 역사적으로 어떤 트럼프로 남고 싶을까? 예. 그렇다면 노벨 평화상에 집착을 보이는 모습도 그렇죠. 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여러 전쟁을 평화적으로 마무리시켰고 예. 이란도 정말 중동에서 깡패 국가 이란을 네. 정말 정상적인 국가로 돌리고 네. 이란이 핵을 내려놓도록 하면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아메리카가 위대한 아메리카가 될 수 그리고 있는 마가 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예. 호르무즈 해협 말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예. 그 트럼프 해협이라고 또 예. 얘기했거든요. 네. 호르무즈 가지고 장난질하던 이란을 아예 이제 온화한 이란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절대 거기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면 그 별명 트럼프 해협. 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네.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네. 그런 트럼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네. 그렇다면 김정은을 만나서 북한 핵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이건 뭐 네. 트럼프 최고죠. 대통령은 사실 모든 국제 정세, 사실은 미국이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의 위상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트럼프 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런 무리하다라고 볼 정도까지 국제 정세에 개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센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국제 정세에 개입을 해서 결국은 미국이 가장 지금 현재 강한 국가다라는 것을 모든 국가들에게 알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본인 스스로 했다라고 약간 좀 자화자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미국이 사실 그동안 나토도 지켜주고 유럽도 예. 지켜주고 아시아, 일본, 한국 예. 뭐 그 많은 나라를 지켜주면서 정말 돈도 많이 예. 손실을 하고 예. 그리고 뭐 무역 과정에서도 우리가 많은 손실을 입었고 예. 제조업도 망가지고 네. 이게 미국이 엉망이 돼 버렸다 그동안 네. 국제사회가 우리 미국을 뜯어갔단 말이야. 아, 예. 이제는 그건 이제 만회해야 된다. 네. 방법은 관세를 매기고 네. 그리고 또 미국의 투자를 강력하게 투자 유치를 해서 예. 그동안 낙후됐던 그 제조업도 부활시키고 예. 일자리도 만들고 아, 네. 그렇게 해서 잘 사는 미국 그러면 그 잘 사는 미국을 만든 위대한 대통령이 예. 되고 미국에서는 미국을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는 많은 분쟁들을 해결해서 예. 평화의 트럼프가 되고 네. 그러면 정말 제일 좋을 텐데 네.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네. 있을지는 네.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예전에 미국의 국무장관 했었던 헨리 키신저가 좀 생각이 날 정도로 센터장님의 해안이 상당히 좀 깊은데요.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고 있어서 저희 잠깐 끊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과 함께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 북한의 전략과 선택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생보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초대석 오늘은 문성묵 센터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그 북한 전문가시니까 북한의 어떤 세습과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지금 이제 15년이 됐는데 아까 9차 당대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빨치산 계열 인물들을 다 제거를 하고 조용원 같은 측근 중심 권력 구조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이 조용원이라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면서 사실 많은 논평들이 나왔거든요. 선생님 이번에 좀 9차 당대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제 9차 당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아까 제가 예. 말씀을 드렸듯이 군사 분야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당과 또 최고인민회의 예. 또 북한이라고 하는 이 정권 예. 내 주요 인물들의 교체가 예. 또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정권 15년이 됐고 예. 그동안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기여했던 정권에 기여했던 인물들이 하나 둘씩 뒤로 물러가고 예. 이제 마지막까지 남았던 이 최룡해라든지 예. 이런 인물들 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했던 예. 이 인물도 이제 뒤로 이선으로 예. 후퇴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제가 남북 군사 회담 대표를 할 때 예. 저와 함께 많이 회담을 했던 김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 있어요. 유명하죠. 예. 그 정찰총국장도 예. 했고 통전부장도 했었고 예. 2018년 그저께 이제 4.27 예. 판문점 선언 이제 기념식도 있었습니다만 예. 이 김영철이 판문점에도 왔었고 예.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할 때도 그렇죠. 김정은을 보좌해서 또 예, 왔었고 맞습니다. 예. 특사로 워싱턴에 파견도 예, 됐던 그렇죠. 인물인데 김영철도 이선으로 이제 예. 후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당 중앙위원회 10국 예. 고문으로 이제 물러났고 예. 다시 말하면 인사교체입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이제 15년 집권을 하면서 예. 상당한 자신감도 붙었고 예. 이제는 과거 할아버지 사실 초기 정권 초기에는 나이가 어렸잖아요.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지금 김정은이 84년생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으니까 네. 나이가 43살 정도 됐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권력을 물려받을 때는 20대 20대였었죠. 중반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네네. 사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카리스마도 없고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 할아버지의 어떤 카리스마를 이렇게 많이 차용을 한 예. 이렇게 목소리라든지 맞아요. 외모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예. 거를 많이 차용을 했었고 네. 또
아버지의 예. 그 어떤 권력의 후광, 네. 네. 그 노선 네. 이런 것들을 추구했었지만 네. 이제는 뭐 네. 자기가 중심에 서서 네. 이제 김정은 체제, 예. 김정은 정권 그리고 차기 세습까지 염두에 두는 예. 그런 체제로 이제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바로 9차 당대회였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최고 인민회의였다라고 네. 볼 수 있고 조영원은요 예. 김정은 체제에서 당 조직부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조선노동당 북한은 아시다시피 예. 일당 독재 체제 아닙니까? 예. 일당 독재 체제고 조선노동당이 사실은 북한을 예. 이제 주관한다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당의 정점에 김정은이 있죠. 예. 총비서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조직부장이 사실은 가장 막강한 예. 실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조영원이 그 조직부장을 예. 권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였고 예. 늘 그림자같이 따라다녔던 예. 동행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예. 또 가장 신뢰하는 인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조영원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예. 이제 최고 인민회의에 예.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자리에 앉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나란히 물론 뭐 사실 상징적인 존재죠. 예. 실질적인 권한은 예. 김정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중심의 체제로 예. 그래서 사실은 할아버지 생일이 태양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금수산 태영궁전 참배도 해야 되는데 네. 김정은의 자신감이 확실히 올라오고 네. 이제는 김정은 체제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태영궁전 참배도 안 하거든요. 참배도 안 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 태양절이 광명성절 네네. 2월 16일 예. 아버지 생일 그러니까요. 이게 뭐 크게 2대 명절이라고 예, 볼 수 예.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명절도 있지만 네. 가장 큰 2개 명절이었는데 네. 그 광명성절, 태양절이라는 용어를 요즘 현저하게 잘 안 안 쓰니까. 씁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태양의 위치에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민족의 태양, 예. 김정은 동지 아, 네. 뭐 이런 현수막들을 우리가 흔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양이 2개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이 없이도 네. 이제는 김정은 1인 지배 체제와 예.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그 움직임이 예. 여기저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는 독자적인 체제, 네. 김정은 중심의 정권을 네. 확고하게 이어가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의지가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센터님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은 이제 승계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방금 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말씀해 주셨지만 조용원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도 있지만 아까 뭐 최룡해와 김영철이 뒤로 빠졌다. 최선희 외교부장이었나요? 최선희가 지금 뭐 여기는 뒤로 아직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좀 승진한 부분 같은데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건 김여정입니다. 네. 김여정이 사실 많이 밀려나고 김주애가 급부상했다. 그럼 과연 이제 사실은 북한 정권에서 여성이 승계 구도의 정점이 된 경우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 사실 북한은 그러니까 김정은은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처음 20대 때 정권을 잡았을 때는 할아버지 김일성을 닮은 행동과 모습, 말투 이런 걸 다 해서 자신감 없는 지도자였다면 지금은 김정은이야. 나 트럼프하고 2번 정상회담한 그럼요. 김정은이야라고 나 핵무기도 있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있어. 트럼프만 만난 게 아니고 시진핑도 만났고요. 예. 뭐 푸틴도 만나고 예. 이제 세계 정말 최고의 정상들과 엇과를 예. 나란히 하는 아. 그런 리더야라는 자랑을 할 만하죠. 본인은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과연 김주애가 차기 지도자가 되겠느냐라는 좀 의심은 계속 있거든요. 이 승계 작업이 과연 가능한 건지 첫 번째 질문과 그 다음에 김정은은 사실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 보이지만 이게 군사 위협이나 내부 체제 불안이나 혹은 승계 과정이 잘 안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2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예. 우선 뒤에 거부터 제가 좀 말씀을 예.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님 보실 때는 예. 김정은이 뭘 제일 가장 걱정을 할까요? 맞아요. 뭘 가장 걱정할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외부적 위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부 위협. 아닌가요? 근데요. 내부 위협일까요? 아니요. 그러면요. 지금 북한을 지금 공격할 나라가 어디 있죠? 사실은 딱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예. 1950년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이 예. 됐고 3년 1개월 만에 휴전이 됐고 네. 지금 벌써 70여 년이 흘렀어요. 네. 그 이후에 북한을 공격한 나라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미국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중국, 러시아도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미국도 말이죠. 예, 사실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 적은 있어요. 예. 미국 본토를 공격한 건 아니지만 예. 아시다시피 푸에블로브를 예. 남하했죠. 그렇죠. EC-121 69년도에 예. 정보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76년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으로 예. 미군 그렇죠. 장교 2명을 그렇죠. 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도발이 그동안 여러 번 있었지만 예. 미국이 한 번도 북한을 직접 타격을 하거나 응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공격할까요? 그럴 일 없죠. 러시아가 공격을 예. 할까요? 일본이 공격할까요? 예. 우리가 공격합니까? 예. 우리는 평화 번영, 평화 공존하겠다고 대화하자고 그러고 예. 우리는 이루고 있는데 그럼 외부 위협이 뭐가 있죠? 뭐가 그렇네요. 있습니까? 외부 그렇네요, 위협이요? 센터장님. 위협이 아무것도 없는데 김정은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부의 위협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우리가 방어 연습을 하고 있는 정례 연습도 예. 북한을 침공하는 연습이라고 얘기해요. 예. 거짓말이죠. 네. 그 왜 그러냐? 네. 핵무기, 미사일, 네. 재래식 무기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하는 거를 예. 그걸 정당화시켜야 돼요. 그게 명분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내부 결속을 시키려면 예. 외부의 위협을 강조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전쟁 상황을 분위기를 만들어야 네네. 그래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외부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죠. 내부의 결집을 그럼요. 위한. 네. 외부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네. 그만큼 내부 위협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반증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네.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네네. 왜 김정은이 내부 위협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보세요. 김정은이 2011년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고 예. 첫 번째 육성연설이 예. 2012년 예. 할아버지 생일, 소위 예. 말하는 태양절. 태양절이었어요. 예. 2012년 4월 15일 태양절에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육성연설했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난 김일성이가 살아 돌아왔나. 예. 목소리가 하도 비슷해가지고. 똑같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때 김정은이가 한 얘기가 뭐였냐면 다시는 북한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예. 그게 15년 전에. 예. 근데 15년 후에 지금 해결됐나요? 해결이 안 됐죠. 안 됐거든요. 예. 안 됐어요. 네네. 지금 뭐 평양의 일부 인원들 외에는 네. 권력 핵심부 있는 인원들 외에는 먹을 거 걱정해야 하는 굶주리고. 그 체제가 바로 북한 정권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그 실패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남한으로부터 네. 한류의 바람이 넘어와. 아. 그걸 북한에서는 남풍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반동 사상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막 날아 들어오는데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결국 막는 방법은 네. 이국가론입니다. 아, 네. 철저하게 이국가론. 그 그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남한은 동족이 아니야. 저긴 통일 대상도 아니야. 네네. 우리의 적이야. 적대 감정.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지금 미국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 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내부 결속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지고 그 센터장님 너무 저희가 네. 너무 뭐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2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네, 미안합니다. 승계 작업이 가능할지의 여부를 좀 여쭙고 싶었는데 김주애가 되긴 될까요? 그건 이제 짧게. 두고 봐야 됩니다. 네네. 지금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 나눴는데 사실 앞으로 한 번 더 모시고 또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생몰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문성묵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9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오고 있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범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